윤석열의 해고 개헌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대통령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헌법은 1987년 그 이후로 바뀐 적이 없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걸 바꾸면서 윤석열을 해고한다, 윤석열을 파면하는 그런 부칙 조항을 넣고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저는 무조건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했더니 일부 보수 언론에서 현행 헌법상 그거 안 된다. 헌법 128조 2항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 임기 연장해서 한 번 더 하는 거 안 됩니다. 윤석열이 2번 연속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그거를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의 임기 변경을 하는 것은 우리 현행 헌법이 금지하지 않고 있어요. 박정희처럼 계속 헌법 고쳐가지고 18년, 20년 해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전두환이 때 했던 7년 단임제로 해서 5년을 7년으로 늘리려고 해도 안 된다. 그거를 박은 거예요. 네. 법률가들이니까 정확하게 맹점을 찍어서 개헌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토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립을 보여드릴 텐데요.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며 정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문재인의 말에 대한 해석을 조국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국의 문제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이제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와 관련한 이제 인터뷰를 하시다가 윤석열의 쿠데타의 하이라이트가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었다. 왜냐하면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앞으로 정치 안 할 거로 본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시점은 이미 윤석열 총장이 대권을 향한 야욕을 이미 품고 있었다. 예.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별 문제 없다라고 두둔을 해주는 격이었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 날이 바로 검찰 쿠데타의 하이라이트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 2021년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을 할 당시에 제가 청와대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청와대 안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그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저의 이제 경험으로 음. 추측을 하자면 네. 그 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이나 언어 습관들을 전제로 네. 기초로 하자면 저는 그 말을 당시에 어떻게 해석했나 하면 네. 말이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말 아닙니까?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 말은 문헌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칭찬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럼 저는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석했나 하면 윤 총장 정치질 하지 마라. 직분에 충실해라. 아하. 즉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직분에 충실하시오. 네. 정치질 하지 마시오. 네. 전 이런 식으로 저는 읽었어요. 네. 그렇군요. 물론 남아 있는 거는 이제 그 과거에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노영민 실장하고 인터뷰도 네, 하셨고 네, 네. 뭐 이런 하는데 당시 조국 장관의 경질과 동시에 윤석열 총장의 경질이 필요하지 않았던가 네. 이런 점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는데 네. 그 아까 21년 기자회견에 대한 해석은 조금 좀 저로서는 다르군요. 조금 달리 해석합니다. 네, 달리 해석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죠. 문재인이 뭐라고 말했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석열이. 정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것은 해석하자면, 조국식 해석은 윤 총장, 정치질 하지 마라, 직분에 충실하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와, 이게 놀라운 해석이죠. 그래서 나는 이 대담을, 요 클립을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내가 뭐 조국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문재인에 대한 쉴드를 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조국도 사람 보는 눈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문재인을 자신의 군주로서 내가 신한데 충성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문재인에게 쉴드를 쳐야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오리라고 생각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내는 거예요. 뭐야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정치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냔 말이야. 이게. 문재인의 성품이나 습관, 말하는 습관에 비추어 보는데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해석이지. 누가 이렇게 해석합니까? 말이 안 되는 해석이야, 이건. 이거는 정말, 큰 문제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재인을 그 쉴드 치느라고 그랬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나는 왜 교수들이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지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책을 쓸 때 책을 보면 그렇게 총명한 사람이 현실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이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야.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고 그래서 정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문재인의 이 말이 곧 뭐예요? 전두환이 힘으로 최규하를 누를 때 최규하가 거기다 사인해 준 거나 똑같은 말이야, 이게. 그 최규하를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이. 아니, 자기가 대통령인데 그거 한번 명령해서 찍어 누르면 될 일을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사인하잖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검찰 쿠데타를 사실상 승인해 준 거나 똑같은 일이잖아. 문재인은 윤석열을 믿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헉하는 거지. 이미 그때는 윤석열이 정치질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제가 앞으로 그 선거에 나올 거라는 것도 다 짐작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식의 그 생각은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물어봐야지, 전화해서. 문재인한테 직접 전화해서 만나서 독주를 마셨다니까. 그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문재인은 자신이 말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도록 말했다는 것인데 국가를 운영하는 팀 리더로서 내각을 이끌어야 되는 팀 리더 아니야. 팀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자기 말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명시해서 명확하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따위로 해석하도록 가만 내뒀다는 그게 팀 리더로서 올바른 자세야? 그 사람이 말을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어떤 말하는 습관을 가졌느냐와 아무 상관없이 그따위로 말하면 귀싸대기를 하나 올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아듣게 말을 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누가 봐도 다 그거는 뭔가 있겠구나. 뭔가 아주 묘책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그냥 쉴드를 쳐주면 나중에 무슨 묘책이 있겠지. 그냥 넘어간 거 아니야. 아무 묘책도 없이. 내가 그래서 등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조국의 이런 해석을 듣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거 최근 이제 인터뷰니까요. 대부분은 문재인이 윤석열에 대한 신뢰가 2021년 1월 신년 기자회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문재인은 그때까지도 지속적으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윤석열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본 거잖아. 이건 진짜 큰일인 거지. 저렇게까지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전혀 못하고 있었구나. 남북 관계도 다 망쳐버리고. 더구나 2022년 5월 9일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퇴임식 할 때 뭐라 그래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다시 출마할까요?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물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인식에서 윤석열은 내 후계자다. 그러니까 나의 안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아주 그냥 환영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 말도 안 되는 작태란 말이야,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봅시다. 국정 운영은 절대적으로 팀 플레이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팀 리더가 자신의 말과 의도가 팀 멤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명시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명시화함으로써 자신의 말과 의도가 주지의 사실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주지의 사실이 뭐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팀 리더가 해야 할 일이잖아. 우리가 어디로 간다. 나는 조국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태도예요. 문재인과 조국의 관계는 두 사람이 사적 관계가 아니에요. 형님 아우 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태의 진실을 말해야 돼요. 이렇게 쉴드 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리얼라이즈님, 네, 교수님 조국말 해석 너무 놀랍습니다. 1. 학자다운 해석. 2. 문재인이 대통령 군자라서 3. 본인 한 게 아닐까요? 아니 이런 엉뚱한 해석을 만약 이렇게 여러 해석이 가능하도록 다의적인 그 말로 일부러 문재인이 그렇게 했다면 매우 무능한 사람이거나 매우 간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뭔지 자기가 어떻게 말해야만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지.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팀플레이 핵심은 조직 설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실제로 조직 설계에 따라서 행동할 때도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이렇게 엉터리로 일리 해석해도 되고 이혈령, 비혈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술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미카 키무라님, 국가의 리더는 공익을 위한 인물인가에 포커스를 맞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목 놓아 강조해왔던 것은 국민이 보잖아. 주인인 국민 앞에서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는 일꾼에 불과한 거야. 일꾼에.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 이거는 조국이 이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잘못이에요. 거기에 나도 처음에 봤을 때, 윤석열이 아주 정의로운 검사인 줄 알고, 그거 할 때, 서울지검장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검찰총장에 임명할 때, 나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인사청문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때야 당연히 잘 하겠지. 이렇게 잘 들여다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청문회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뒤에서 얘기할게요.